각각 양파 섭취 그룹과 비섭취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고 양파 섭취군 참가자들은 하루에 양파즙 500mg을 마시게 했다. 한 달 후 신체 변화를 비교해봤다. 양파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실험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양파 섭취 그룹은 정반대였다. 4주 만에 총 콜레스테롤은 13, 중성지방이 20 감소했다.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심장병의 주요 위험 인자다. 특히 양파를 섭취하지 않은 군 쪽에서는 4주 후에 검사한 데서 도리어 중성지방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양파 섭취에 의한 그 중성지방 증가 억제 또는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이 실험에서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파의 어떤 성분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일까? 심장병이 사망 원인 1위인 미국. 그래서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 연구가 활발하다. 양파와 마늘 연구에 있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와 심장병의 유발 원인인 콜레스테롤과 다른 지질 성분의 합성을 막는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성분이 양파로부터 추출됐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양파의 성분은 퀘르세틴이다. 양파에 많이 함유된 퀘르세틴은 녹차의 카테킨, 토마토의 리코펜과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진 항산화 물질이다. 고지방식,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게 된다. 이때 퀘르세틴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분해함으로써 혈관을 깨끗하게 해 심장을 보호한다. 실제 체내에서 양파 추출물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당뇨 모델주의 혈액을 채취,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 혈소판만 분리한 후 양파 추출물을 투여했다. 실험 결과 양파 추출물의 양이 많을수록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도 그만큼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동맥경화 환자나 다양한 혈관계 질환 환자들에게서는 이런 혈소판 응집 반응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응집 반응을 억제하였다는 것은 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거나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효과는 체내에서 더욱 뛰어나다. 한국식품개발원이 50여 가지 채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파 자체의 항산화력은 마늘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체내에 흡수됐을 때 양파의 항산화력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그만큼 심장보호 효과도 커지는 것이다. 인체에서 산화를 방지해주는 효소인 SOD라는 효소의 활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찾기 위해서 과일과 채소 약 50여 종에 대해서 추출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양파가 SOD의 활성을 가장 높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양파 추출물이 우리 인체의 산화를 억제함으로써 노화를 좀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양파의 섭취가 기름진 음식으로 상할 수 있는 중국인의 심장을 보호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심장에 좋은 식품 양파는 암에도 좋을까요? 미국에서는 양파의 항암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햄과 소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가공품에는 이 아질산염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면 그중 일부가 발암 물질인 니트로소아민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전 소장이었던 존 밀러 박사는 양파의 알리시스테인이 발암 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파 껍질의 매운 향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 이 알리시스테인의 섭취가 많을수록 발암 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의 생성과 활성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양파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밝힌 항암식품 1등인 마늘과 동일한 기전으로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 양파는 모두 8겹으로 돼 있는데요. 한 겹 한 겹마다 항암 성분인 알리시스테인, 또 항산화 물질인 쿼서틴 같은 몸에 좋은 성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이런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요? 양파를 제대로 먹는 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92살의 신봉님 할머니. 소염물을 주는 것으로 할머니의 일과는 시작된다. 하루 종일 집안일이며 양파 밭일을 한다. 90이 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 아들 며느리 모르게 와서 또 밭도 둘러보고 풀 한 단 있으면 또 뽑고 그래라. 날마다. 집가 못 오고 있고서 일도 없는데. 할머니가 평생 살아온 전라남도 무안. 양파가 많이 나는 지역인 만큼 요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도 양파다. 양파 요리의 종류도 다양한데 잘게 썰어 만든 양파 겉절이부터 돼지고기와 두부를 으깨 만든 양파전, 그리고 아이들 간식으로 즐겨 먹는 양파 튀김까지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거의 없다. 그중에서 신봉님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양파로 만든 김치. 맵고 짠 배추김치와는 달리 양파의 단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양파에 관한 한 무엇 하나 버리는 법이 없다. 보통 먹지 않고 버리는 양파 껍질과 뿌리도 모두 쓰임새가 있다. 전라남도 무안 사람들은 양파 껍질을 끓여 보리차 대신 마시기도 한다. 양파 껍질과 뿌리는 잘 씻어 손질한 다음 1시간 남짓 물에 넣고 달인다. 숟가락으로 떴을 때 진한 갈색물이 우러나오면 충분히 고아진 상태로 무안 주민들 사이에선 음료뿐만 아니라 민간요법으로도 쓰인다. 그냥 혈압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혈압이 많이 높으시니까 일할 때 음료수 대신으로도 마시고 그래요. 시원히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머니 이렇게 약이 돼요. 이제까지 요거 계속 먹고 있으래. 힘써 낼게. 다행히도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할머니는 혈압이 떨어진 것을 양파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약이 나서 좀 다른 데랑 양파 먹고 나서 살아. 양파 먹었다가 저때가 이제까지 먹고 살아요. 젊어서부터 그렇게 양파 먹어서 그랬다가 그렇고 봐야지라. 약은 다른 약은 안 먹어봤어요. 양파 막 들고 먹었지로 거의마다. 과연 양파의 껍질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일까? 목포대학교 박영균 교수팀과 함께 양파의 각 부위별 성분을 분석해봤다. 일반적으로 양파는 껍질과 먹을 수 있는 가식부로 나뉘어진다. 또 가식부에는 총 8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껍질부터 양파의 각 겹별로 항산화 물질 퀘르세틴의 함유량을 분석해봤다. 분석 결과 퀘르세틴이 가장 많은 부위는 겉껍질, 또 안쪽으로 갈수록 함유량이 줄어들었다. 가능하면 양파의 겉껍질도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 양파의 퀘르세틴 물질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 실제 우리가 먹는 부위보다 한 10배가량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을 고려한다면은 그 껍질에 들어있는 물질을 추출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파의 조리법에 따라 퀘르세틴의 차이는 없을까? 양파는 매운맛 때문에 생으로 먹기가 힘들다. 보통 찌개에 넣거나 볶음, 튀김으로 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양파 조리법을 활용해 양파를 삶을 때, 볶을 때, 그리고 고열해서 튀길 때 그 함유량의 차이를 비교해봤다. 실험 결과는 의외였다. 조리법에 상관없이 생양파의 퀘르세틴이 95% 이상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양파로 먹든 조리를 해서 먹든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